네, 그럼 오늘 다섯 번째 클래스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는데 이제 굿 뉴스, 배드 뉴스가 다 있어요. 예, 첫 번째 건 뭐 금요일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홈워크 2가 듀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더했어요. 예, 더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마지막에 그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비슷한 걸 했는데 아마 집합 배웠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이게 A, 이게 B, 이게 C 집합이면 어떻게 되죠? A 유니언 B 유니언 C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에 probability of event가 있으면 일단 유니언 바운드로 다 더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있는 걸 교집합을 빼주죠. 이렇게. 그래서 AC, BC.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개 있는 교집합을 더해주잖아요. 이것을 집합이 4개 이상일 때, 뭐 일반적인 n개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거기 보면 뭐 위키피디아 링크를 줬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누르면은 가니까. 여러분이 예전과는 달리 그 위키피디아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뭐랄까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식을 다시 리프레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찾아보면 상당히 정확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한글로 된 건 보지 마세요. 한글로 된 건 부실할 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많이 발견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이건 배드 뉴스였고 굿 뉴스는 퀴즈 1을 다음 주에 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next Monday 수업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홈워크 3가 나갈 거예요. 홈워크 3. 근데 홈워크 3 또 배드 뉴스죠.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1번이 제일 먼저고 3번이 그 다음이고 2번이 다음이고 이렇게 돼요. 참고로 이제 매틀랩을 써서 여러분이 히스토그램 그리는 걸 이제 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틀랩 아직 인스톨 안 해놓은 학생들은 해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RNG 펑션과 뭐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뭐 rand n 그다음에 뭐 어떤 거였죠? grid on 뭐 이런 거 알려줬잖아요.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좀 하고 리뷰를 하고 챕터 2로 이제 갈 텐데 사실 챕터 2 약간 시작했지만 리뷰를 챕터 1 리뷰를 좀 하면 지금 우리가 챕터 3인가요? 번호가 어떻게 되죠? 네, 챕터 2 들어갔군요. 마지막에 우리가 combined experiment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이제 결합하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이렇게 모델링이 돼 있다고 합시다. probability space로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도 다 이제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컴바인해서 큰 컴바인드 된 익스페리멘트로 볼 때 그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하는 probability space의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를 각각 밑에 첨자를 달지 않고 쓰기로 하면 여러분 레벨에서 이제 제일 간단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샘플 스페이스는 이 각각의 샘플 스페이스의 카테시안 프로덕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간단히 얘기하면 S1과 S2에 있는 원소 두 개를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2by1. 그 다음에 이벤트 스페이스도 뭐 이렇게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사실 엄밀하게는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robability measure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combined 된 experiment의 sample space에서 0, 1로 가는 어떤 set 펑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set 펑션을 만들 때 이제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지금 어떤 소스가 있죠. 그래서 이 소스가 아웃풋을 내는데 이것을 첫 번째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아웃컴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소스가 있어요. 이것이 또 아웃컴을 낼 때, 아웃풋을 낼 때 이것을 두 번째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아웃컴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거를 큰 어떤 박스로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 디어리 할 때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하면 당연히 어떤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S가 요 A라는 이벤트 스페이스 상의 1이면 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2x1짜리 벡터가 되는 거예요. S1은 당연히 요 주의를 하세요. 여기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래서 얘는 로어 케이스들이고 얘들은 다 어퍼 케이스들인데 어떻게 돼요? 요 로어 케이스 S1은 어퍼 케이스 S1의 원소이고 요 로어 케이스 S2는 어퍼 케이스 S2의 원소이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바인드 된 이벤트 스페이스 상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벤트 두 개를 그러니까 A1에 속하고 A2에 속하는 이벤트 E1, E2를 컨바인한 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E1과 S2 전체 S2 샘플 스페이스를 카테시안 프로덕트 한 것과 그다음에 S1과 E2를 카테시안 프로덕트 한 것의 교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이벤트는 어디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E1이 뭐 X가 요 구간이라고 했으면 이제 XY 플레인 상에서는 이 스트립 무한한 스트립이 이제 첫 번째 이벤트가 되고 요 S1 타임스 E2라고 돼 있는 것은 만약 요게 E2였다면 Y로 나타냈을 때 이것이 이 수평한 스트립이 두 번째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스트립들은 이제 새로운 새로운 샘플 스페이스 상의 부분 집합들이죠. 그리고 요 인터섹션인 요 구역이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의? 요 A에서의. 아시겠죠? A의 원소인 또는 요 S의 부분 집합인.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컨바인 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인디펜던트하게 컨바인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set of all combined experiments라는 걸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컨바인해서 만들어 놓은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집합이에요. 그렇게 만들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디펜던트 컨바이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집합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을 거고 디펜던트한 게 있을 텐데 대표적인 디펜던트한 것이 여기 몬티올 프로블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디펜던트한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느냐? 지난 시간에 휙 하고 지나갔지만 어느 하나의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리피트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시행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peated trials인데 여기 independent라는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repeated trials라고 하면 independent하게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결과가 두 개만 나올 수 있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결합하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스가 있는 거예요. 보통 베르누이 트라이얼스라고 하면 여러 개를 결합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생각하면 요 안에 repeated trials가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멀티 눌리 트라이얼스가 있겠죠. 한 번에 이제 이것저것 그것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결합해 놓은 거. 그 안에 이제 베르누이 트라이얼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인디펜던트 컨바이닝 하는 것에는 코인 토싱 하는 것과 다이 롤링 하는 것을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컨바인한 것 그건 여기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이 롤링 하는 것만 인디펜던트하게 컨바인 하는 것은 여기 있을 거고 동전만 하는 것은 요 안에 있겠죠. 베르누이 트라이얼 안에. 왜냐면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인디펜던트 다이 롤링 6 times 이런 거는 여기 들어 있고 인디펜던트 combining of and 뭐 코인 토싱 이런 거는 저 베르누이 트라이얼에 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인디펜던트 컨바이닝을 하면 어떻다고요?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가 그것은 당연히 어떤 E1, E2라는 각각 S1, S2의 부분 집합인 이벤트들을 카테시안 프로덕트 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P1, E1 times P2, E2 이렇게 팩터링이 모든
E1in S, E2in S에 대해서 성립하면 independent combi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것들은 이렇게 쓸 수 있죠. P E1S2 맞아요? 아까 요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한 거. 예. 다시 쓸까요? 예. 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아까 P E1 times S2 intersection S1 times E2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요것이 모든 E1, E2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헷갈리나요? 괄호가? 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냥 편의상 요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P21 이렇게도 써요. 사실 이거는 조금 전에 써놨지만 abuse of notation이죠. 본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확률할 때는 그냥 굉장히 어뷰스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마치 함수를 그냥 다 f of x라고 하는 것처럼 일변수 함수를 얘를 그냥 p of E2죠. 네, E2라고 그냥 쓰고.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팩터링이 되면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이고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몬티얼 프로블럼은 디펜던트 컴바이닝인데 처음에 차를 BMW를 숨기는 익스페리멘트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돼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스페리멘트를 수행하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찰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 게스트가 1번 문을 선택하고 호스트가 2번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요 이벤트로 컨디셔닝을 줬더니 요 프로바빌리티가 맞아요? C1, C2, C3 이벤트의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변했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벌써 무슨 뜻이에요? 컴바이닝 할 때 디펜던트 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오늘 오전에 제가 요 문제 숙제로 내놓은 거 우리 조교들이 풀어놨던데 여러분도 풀어놓고 솔루션이 맞는지 보려고 막 풀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뭘 실수로 했는지 답이 엉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수업 끝나고 또 풀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조금 봤지만 다시 이제 이 챕터 2의 구성에 대해서 보면 어떻다고요? 네, 처음에는 먼저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설명을 할 거고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게 하나 빠져 있지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란 것까지 써서 CDF, PDF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적, 통계적 특성을 다 묘사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볼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들의 이그젬플을.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숙제를 내줄 거예요. 매틀랩을 이용해서 아니면 직접 짜든가. 근데 매틀랩에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알겠어요? 매틀랩에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웬만한 랜덤 베리어블들 제너레이션 하는 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너레이션을 직접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제출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이제 그 보면 RNG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시드에다가는 뭐 여러분 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면 뭐 전부 다 해서 대쉬는 빼고 그것을 주면 뭐 다 달라지겠죠. 시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든가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 앞에 챕터 1에서 probability theory 배운 것과 뭔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다를 거는 전혀 없고 제일 먼저는 probability에 관한 것을 배우고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probability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랜덤 베리어블과 결합해서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것을 다뤄요. 그러면 conditional probability 다루고 나면 뭘 하죠? 당연히 independence도 얘기할 거고 total probability, Bayes formula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 노트 제가 업로드 해놓은 거 뒷부분이 몇 개가 없더라고요,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수업 끝나고 뒤에 추가해서 새로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인데, 인트로도 조금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란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런 소스라고 불리는 박스를 생각합시다. 이 박스는 어떤 아웃풋을 내요. 보통 통신쟁이들은 뭐냐면 저렇게 박스가 있는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아웃풋만 있으면 소스라고 하고, 인풋만 있으면 싱크 또는 뭐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전달할 때는 인포메이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소스, 싱크 양쪽 다 달려 있으면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소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챕터 1에서도 어떤 소스가 있고요. 그 소스가 어때요? 아웃컴을 냈죠. 아웃컴. 여기서는 어떤 소스가 리얼 넘버를 내는 거예요. 리얼 넘버를. 그전에는 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헤즈, 테일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소스가 리얼 넘버를 내는 경우로 한정해서 보는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노테이션을 쓰냐면, 보통 이 책에서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스칼라 리얼 밸류 with uncertainty를 우리는 리얼 밸류 with unknown 리얼 밸류를 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도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그냥 x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unknown, 랜덤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unknown이었죠.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은 5, x를 구하시오. 그러면 unknown 리얼 넘버잖아요. 이제는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unknown에다가 심지어 이게 랜덤이면, 알겠어요? 대문자를 쓰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스가 하필이면 요 안에서 제가 주사위를 이렇게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박스 안에 제가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웃풋을 내 하고 딱 치면 아우 시끄러 그러면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숫자 나오는 걸 보고는 알려줘요. 뭐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이게 뭐 볼티지일 수도 있는 거죠. 16 맞습니까? 디지털이면 뭐 디지털 신호로 1에서 6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 5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x equal 5 이렇게 표시해요. 아시겠죠? 요거 주의해서 보세요. 요 집합 기호를 써요. 그런데 안에다가는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예,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챕터 1에서 이벤트를 뭐라고 했어요? 이벤트도 다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벤트를 말할 때는 x equal 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컬리 브래킷을 써서 x equal 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혼동이 없을 때는 제가 이 컬리 브래킷을 안 쓰기도 해요. 그런데 혼동이 생길 것 같으면 반드시 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래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면 뭐 그냥 스페셜라이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운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는데 그냥 아웃컴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숫자, 리얼 넘버 이런 걸로 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했던 대로 어떤 probability space를 정해야 할 수 있겠죠. 그때 먼저 샘플 스페이스는 당연히 우리가 리얼 넘버가 나온다 했으니까 그냥 the set of all real numbers인 R로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스페이스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B자를 약간 이렇게 날렸었잖아요. 요게 더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라고 불리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모든 오픈 인터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A, B 이런 걸로 된 거 있잖아요. 모든 오픈 인터벌들을 포함하는, 알겠어요? 모든 오픈 인터벌들을 포함하는 어떤 R, 그러니까 2 to the R의 부분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2 to the R이 지금 파워셋이죠. R에 샘플 스페이스에 우리 이런 거 표시했었잖아요. 그렇죠? S를 R로 바꾼 것일 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너무 큰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디벨롭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집합을 구한 거예요. 작은 집합을.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또는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고 쓰는데 그냥 오픈 인터벌 뿐만 아니라 사실 클로즈드 인터벌도 되거든요. 예. 좋은 건 뭐냐면 이 샘플 스페이스를
이렇게 잡잖아요. 보렐 시그마 필드인 B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여기 클로즈드 돼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우리는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이벤트들의 셋 오퍼레이션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더하기 어떤 뭐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인터벌들을 생각해 봐요. 이것을 a sub n이라는 이벤트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인터섹션을 하는데 카운터블 인터섹션을 해요.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클로즈드 인터벌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픈 인터벌로 해도 클로즈드 인터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무한개의 셋 오퍼레이션이 필요할 뿐인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이론적으로 문제없게 하는 조치들을 다 취해놨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을 x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이 p 밑에 대문자 p예요. 여전히 p 밑에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대문자 x를 써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히 induced probability measure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곧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 그냥 뭐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이 다른 확률 수업 들었을 때도 이렇게 다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네요. 제가 그려놨네요. 이게 수업 준비를 밤에 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근데 요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나아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제가 어떤 소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 with uncertainty, 즉 요 아웃풋을 대문자 x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를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어떤 abstract한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를 갖는 소스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outcome s를, 이건 이제 익숙하죠.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s는 sample space에서 리얼 넘버로 가는 함수를 가지고 매핑해 놓은 것이 요 아웃풋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요 s를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보면 여전히 모든 뭐 probabilistic 모델링 이런 건 여기 다 들어있고, 그 다음부터는 디터미니스틱한 뭐예요? 시스템을 하나 연결해 놨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랜덤 벡터로 확장하고, 지금은 아웃풋이 이제 스칼라 위드 언서턴티를 말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벡터 위드 언서턴티, 그 다음에 특히 시그널 위드 언서턴티를 말하려면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매번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는데 복잡해져요. 근데 당분간은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스칼라 위드 언서턴티를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모델링한 것.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probability space를 우리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일 뿐이에요. 샘플 스페이스에서 리얼로 가는. 알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보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냐면은 combined experiment를 해요. 요 소스 안에 있는 조그만 박스 안에서. 그래서 걔는 동전 하나와 그 다음에 주사위 하나를 굴려요.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이닝을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녀석들이죠. 맞습니까? 12개가 가능하잖아요. 이 12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x라고 부를 매핑 룰은 이렇게 매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as에 1이 나오면 1로 매핑해요. 이거 제가 다 썼어요. 헷갈려서. tails에 6이 나오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2로 매핑해요. 그러니까 tails가 나오면 마이너스 짝수로 다 매핑하고, has가 나오면 이것을 그냥 여기 주사위 눈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리얼 넘버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테일 뭐 6 이런 게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그냥 스칼라 위드 언서턴티구나. 아까 말했듯이 샘플 스페이스는 the set of all real numbers로 하고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와 그냥 어떤 induced probability measure로 하면 되겠구나. 요건 뭔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딱 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각각의 12개의 맞습니까? 12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그 probability measure 값을 각각 12분의 1로 매핑하면 모든 다른 이벤트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죠, 확률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px라는 것은 이런 놈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개의 points of view가 있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고 걔는 probability space consisting of R,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 그다음에 induced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probability abstract sample space 및 어떤 abstract sample space를 갖는 모르는 unknown sample space를 갖는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고 랜덤 베리어블은 단지 그 아웃컴을 디터미니스틱하게 매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요 1번이라고 써놓은 요게 보다 정확하고 이것이 정의예요. 알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학부 때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읽거나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학부 때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도 버틸 수 있어요. 어떻게든. 대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쉽다고 그냥 수업 시간에 대충 졸고 숙제만 해내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드밴스드 된 과목에 딱 들어갔는데 확률 리뷰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 anybody, what is a random variable?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 있던 한국인 선배 한 명이 measurable function 딱 이러는데 excellent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제가 그냥 function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measurable function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measurable이란 말은 뭐 엄밀하게는 이제 이 measurable이란 말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이다. 알겠어요? 요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매핑하는 펑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그렇죠? 연속 확률 분포의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한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인데 여기 세 번째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 소스가 있잖아요. 이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repeated trials를 해요. repeated trials를. 알겠어요? 그거를 굉장히 많은 수를 했다고 해보세요. 밀리언. 알겠어요? 밀리언 횟수의 repeated trials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n번 했으니까 그거를 n으로 나눠요. 그러면 대충 어떤 모양이 나와요? 물론 빈 사이즈를 빈 인터벌의 시작점, 끝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다음 숙제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숙제 히스토그램 그려오라는 것은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이 카피했나 안 했나 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빈 사이즈 보고는 뭐 이렇게 똑같지? 그 다음에 시드 분명히 다르겠는데 똑같으면 그냥 잡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드를 반드시 바꿔서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되는데 사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것은 이 n 값을 무지 크게 하고 알겠어요? 빈 사이즈를 무지 작게 해놓은 것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실눈 뜨고 본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 제가 한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몇 년 전에 이런 석사 입학시험에 이제 입학시험에 없어졌다고 보면 되지만 이런 걸 했었어요. 여기에 어떤 소스가 있고 여기에 x라는 게 나오고 그것을 이렇게 생긴 펑션으로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에요. 1, 1, 0. 그래서 뭐냐면
양수면 1이고 음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 y가 나온다. 그런데 인풋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자, 이렇게 생겼다. 사실 가우시안 비슷하게 최대한 그린 거죠. 자, 이때 아웃풋의 density 펑션을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한 학생이. 아, 이것은 density 펑션이 y의 density 펑션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정말 그 학생을 떨어뜨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붙었어요. 예, 놀라워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합격할 수 있구나. 예, 큰일이에요. 자, 이거 왜 잘못됐죠? 제가 density 펑션은 확률 밀도 함수는 무엇의 어떤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여러분 이 직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인풋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수행하면 요 x가 0 근처인 값이 요 멀리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x들이 요런 적당한 비율들로 비례해서 나오는 건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인풋이 양수면 무조건 1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게 나오더라도 아웃풋은 1이에요. y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게 인풋 x로 나오더라도 이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림을 시메트리컬하게 최대한 그렸어요. 그러면 아웃풋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빈을 잘 쪼개 놓으면 1과 마이너스 1 근처의 빈에 다 모여 있겠죠. 그렇잖아요? 한 100만 번 하면 여기에 50만 번에서 좀 차이 나는 어떤 녀석들로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이걸 50만으로 나눠 놓으면 1 비슷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1에만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확률 2분의 1이니까 한 다음에 여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엔지니어들이니까 디렉 델타 펑션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ensity function of y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2분의 1 델타 오브 y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델타 오브 y 더하기 1 이렇게 써주기를 저는 기대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은 나온 횟수를 하고 있잖아요. 0 이상이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확률 밀도 함수가 히스토그램의 극한 같은 것이다 라는 직관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안타깝게도 대학원 입시가 사실상 폐지됐죠. 그렇죠? 서류 전형만 하잖아요. 예. 면접 지도교수 할 사람한테 가서 테스트 받아라 이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 안 그러면 제가 또 이거 물어볼 텐데 그렇죠? 여러분한테. 예. 그래서 다른 교수님은 제가 연구 참여를 벌써 1년 동안 했고 뽑아야 되고 논문을 벌써 쓰고 있고 막 그러는데 안돼 제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히스토그램과 PDF 개념도 모르는데 무슨 합격이야 뭐 이러고 싶지만 네,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그려오세요. 알겠어요? 네, 숙제 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개념인데 안타깝게도 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CDF라고 하는 소문자로 제가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다 쓰는 걸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대문자로 쓰는 걸 선호해요. PDF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고 큰일이네. 예,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파일 그 익스텐션이 아니에요. PDF 파일 할 때 그 PDF가 아니에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 CDF가 좀 더 이론적으로는 좋은 함수예요. 알겠어요? 네, 좋은 함수예요. 그래서 요 밑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CDF를 먼저 정의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PDF는 어떻게 하냐면 CDF의 미분으로 정의를 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정의는 다 제끼고 여러분이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PDF는 무엇의 극한이라고요? 요 랜덤 베리어블 가지고 repeated trials를 했을 때 나오는 히스토그램을 스케일한 것의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히스토그램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디스트리뷰션 펑션부터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cumulative라는 게 accumulate가 쌓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cumulative는 뭐라고 해요? 한자어로 모르겠어요. 영어로만 배워서 하여튼 CDF라고 해요. 뭐 정립 아닌데 사인 적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 probability는 제끼고 얘기해요. 그래서 CDF 이렇게 불러요. 자,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요 오른쪽을 보세요. 왜냐하면 왼쪽은 이건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와 노테이션을 구별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런 표기법 해주면서 어때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요렇게 한번 썼었잖아요. 그렇죠? 요게 정의고 요건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데피니션이고 이건 노테이션이고 근데 굉장히 유용한 노테이션이죠. 그렇죠? 오른쪽은 본래 probability space의 그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이벤트를 가지고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만든 거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P 한 다음에 근데 P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좀 이상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여기 아까 왜 그 첫 번째 포인트 오브 뷰에 보면 우리가 그 소스 안에 그 abstract한 어떤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그 조그만 소스가 하나 더 있다고 보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그 녀석이에요. 그 P예요. 그 다음에 set 펑션이면 괄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괄호를 사람들이 마구마구 지워요. 어떤 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건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얘도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얘도 어떤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법을 정의를 잘 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S in sample space such that x of s is less than or equal to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SAP라는 probability space로 그 조그만 소스를 알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러시아 인형 가면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P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요 S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이상한 노테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히스토그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적당히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랬을 때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게 x0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x0로부터 이게 x축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비율들을 다 더한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딱 잘랐을 때 여기 다 적분하면 우리 이미 아는 거죠. 0.3이고 이쪽 0.7이면 이게 0.7인 거예요. 그리고 x가 참고로 무한대쯤 되면 어때요? 이거 전부 다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횟수잖아요. 전체 캐피탈 N분의 몇 번 나왔냐를 다 더하면 N분의 캐피탈 N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cumulative란 뜻이 뭐냐면 나중에 거꾸로 설명하지만 PDF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히스토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요 어떤 x0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의 확률을 다 구한 것. 그런 놈들이 나올 이벤트의 확률을 구한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그거잖아요. uncertainty를 가진 스칼라 x가 어떤 x0 이하가 나오는 이벤트의 확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노테이션은 대문자 F를 써요. CDF를 위해서는. PDF를 위해서는 로어 케이스를 쓰고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명확하면 안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 서브스크립트로 아래 첨자로 또 대문자 X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베리어블은 뭐 x든 y든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x를 쓰자고요. 알겠죠? y를 써도 돼요. y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y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x가 y 이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게 이하라는 거예요. 이하. 알겠어요? 이하. 2는 포함한다는 뜻이죠. 2는. 맞아요? 네. 이전도 뭐예요? 포함해야죠. 그렇죠? 오늘 이전은 뭐예요? 오늘 이전. 오늘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저도 틀려가지고 우리 모 박사님한테 혼났어요. 아니 엄밀함을 중시해야 할 교수가 한자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혼났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 우리 학부 입학 시험에 그 우리 이제 문제 같은 게 나오고 학생들이 이렇게 뭐 풀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출제 교수님들이 이전과 이후 이런 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바람에 아침에 서둘러 고친 적이 있어요. 8시쯤에 막 항의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수와 숫자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 출제진에 수학과 교수님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한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수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데 저기 수와 숫자가 다른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디제스터였어요 그때. 예. 큰일 날 뻔했죠 뭐. 자 어쨌거나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대문자 대문자예요. 알겠어요? F도 대문자, X도 대문자.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이제 CDF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CDF라는 것을. 네. 자 그러면 CDF는 어쨌든 간에 무엇의 확률이잖아요. 확률. 맞아요? 그러니까 이 CDF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을 X축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Y로 하지 말고 X축으로 잡아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수 값이 CDF잖아요. 어떤 프로퍼티가 있죠? 이게 확률이니까 일단 0 이상 1 이하겠죠. 맞아요? 여기 1 잡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맞아요? 함수의 그래프는 저 밴드 내에 들어가겠죠. 항상.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X1과 X2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X1이 X2보다 작아요. X2가 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면 요 X1 이하라는 이벤트가 X2 이하라는 이벤트를 이벤트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기서의 값이 이거였다면 여기서의 값은 이것보다 크거나 같겠죠. 같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비록 이렇게 되더라도 같을 수도 있죠. 더 클 수도 있고. 그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고 0, 1 사이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여기는 부등호에 등호가 없는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X2가 X1 is less than X2인데 CDF는 less than or equal to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부 버전이라서 그런데 학부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No point mass at plus minus infinity라고 해놨는데 이게 조금 미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번 주 숙제 마지막에 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어떤 파이나이트한 넘버가 나올 확률은 다 제로고 무한대가 나올 확률이 1임을 보일 수 있으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디제너리트에서 이제 좀 뭐랄까요? 뭐 이상한 놈 이렇게 취급을 해요. 알겠어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이상한. 그래서 디제너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걔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학부 때는 말했지만 이 디제너리트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려면 항상 리미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학부 확률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리미트 잘 안 다뤄요. 알겠어요? 그래서 걔는 빼고 얘기해요. 빼고. 알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숙제 나왔던 그런 문제는 사실은 안 다룰 거예요. 알겠어요? 예. 대학원 가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때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고 봅시다. 그러면 자 1번, 2번 프로퍼티를 보자고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모노톤
non-decreasing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그냥 increasing function이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increasing 그 다음에 반드시 증가하면 strictly increasing 이걸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non-decreas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심지어 모노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non-decreasing.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은 non-decreasing property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함수 x 값이 굉장히 크면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크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of x is less than or equal to 뭐 10의 10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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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승 이렇게 되면 아니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웬만한 넘버는 다 저거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저건 뭐예요? 모든 이벤트를 포함하겠죠. x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1이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가 매우 클 때 CDF 값은 1에 가까워야 돼요. 거의 1이어야 돼요. 그것을 극한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값이 1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극한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해설하는 건 뭐냐면 요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For sufficiently large x. For sufficiently large x. 충분히 큰 x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줄여서 f. s. l. 이렇게 뒀어요. 알겠어요? For sufficiently large. 알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쩌고는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2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CDF is approximately equal to 1 for sufficiently large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니까 디제너리 랜덤 베리어블 다루지 않는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작은 숫자 맞아요? 그것보다 더 작은 뭐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요. 이건 뭐예요? For sufficiently small x인데 0이란 뜻이 아니고 네거티브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일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대충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쪽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는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인피니티에서 1로 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순간 점프할 수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고 뭐 우리가 다른 종류의 이벤트들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의 확률을 괄호 또 빼먹었어요. 네, 구하고 싶다. 이건 이제 오류가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나요? 이거를 이제 왜 되는지 보면 이렇게 되죠. 써보면 돼요. 자, 이것을 확률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죠. x is less than or equal to x2 빼기 p에 x is less than or equal to x1인데 맞아요? 네. 우리가 probability measure의 countable additivity가 말하는 게 뭐예요? disjoint한 셋이 있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x2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여기서 x1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x2 요 집합에서 요 집합을 a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집합을 b라고 해요. 그래서 a에서 b를 뺀 건 어떻게 돼요? a에서 b를 뺀 것은 요런 집합이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a는 요걸 c라고 하면 a는 b 유니언 c고 맞아요? b 인터섹션 c는 널셋이잖아요. 확률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얘를 b 어떻게 돼요? x less than or equal to x2 greater than x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는 이퀄이 없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퀄이 없어야 되니까 셋을 뺐잖아요. c를 a 빼기 b로 정의를 했으니까.
알겠죠? 이 정도는 뭐 포항공대 정도 학생들은 뭐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프로퍼티가 남았어요. 마지막 프로퍼티가 좀 이상한데, 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떤 때는 이렇게 아래 첨자처럼 플러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 첨자처럼 플러스를 쓰기도 하는데, 어떤 함수에다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해요. fx cdf에 5 플러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fx 5 플러스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쓰면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극한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내려가면서 5로 갈 때, 알겠어요? f of x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극한이라는 뜻이에요. 우극한, 알겠죠? 예, 우극한. 자, 그러면 6번은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수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엔지니어가 되려면,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예, 엔지니어가 되려면 등식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1번은 뭐라고요? For sufficiently small x에 대해선 확률은 0이다. 두 번째는 for sufficiently large x에 대해선 CDF가 1이다. 3번은 뭐라고요? CDF는 0일 사이에 바운드 되어 있다. 4번은 뭐예요? CDF는 non-decreasing function이다. 5번은 뭐예요? semi-closed interval이죠. 한쪽은 열린. 계산할 땐 CDF의 차이를 구하면 된다. 6번은 뭐예요? 6번이 뜻하는 것은 이게 우극한이잖아요. 그렇죠? 우극한이 함수값과 같은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펑션이 right continuous 하다라고 해요. continuous.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거예요. 우리 continuous 하다의 정의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정의로 썼던 게 뭐예요? 함수가 어떤 x0에서 연속이다. 어떻게 했죠? 그 값 5라고 해요. 그러면 5에서의 우극한과 5에서의 좌극한이 같고 그것이 함수값과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좌극한은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right continuous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6번은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퍼티니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증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증명은 이제 이렇게 해야죠. 자, 리미트 x가 이제 내려가면서 어떤 x0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일단은 자, fx인데 fx는 p of 어떻게 됐죠? x 이렇게 썼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DF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abstract probability space의 probability measure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AX라는 집합을 정의해요. 이벤트를. 어떻게? 이런 이벤트로. 그러면 AX라는 이벤트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사이즈가 줄어드는, 맞아요?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벤트의 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세 번째 프로퍼티가 연속성을 말하는 거라서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x가 x0로 가요. 그 다음에 x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요 집합은 극한이 어디예요? 뭐 이건 하나만 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증명 과정에서 제가 많이 건너뛰었어요. 예. 대학원 가면 대학원 첫 학기에 통신, 제어, 신호 처리, 뭐 AI 이런 거 하는 학생들 이제 확률 수업을 다시 듣는데 그때 요거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 확률 그 probability measure의 세 번째 프로퍼티 있잖아요. countable additivity 써가지고 그냥 딱 증명을 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아, 저 리미트가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수렴하는 이벤트 열에 대해서 sequence of events에 대해서 리미트를 그 probability measure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더라.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연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x가 5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어때요? 요 f 안에다가
요 녀석을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물론 이게 5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꼭 요 리미트 오퍼레이션을 함수의 아규먼트 안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녀석을 요 안으로 들고 들어간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CDF의 프로퍼티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책에서는 6가지로 했는데 이 6가지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그러니까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프로퍼티 6개를 만족하는 함수를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써놨지만 4번은 non-decreasing이고 6번은 right continuous, continuous from the right. 알겠어요? right continuous란 뜻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들을 예를 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example이 앞에 있어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요게 더 편하겠네요. 예를 들면 아니에요. 앞에 거 먼저 합시다. 네, 나와 있는 대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가 있는데 어떤 리얼 넘버를 내요. 맞아요? 언서턴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리피티드 트라이얼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히스토그램을 대충 그려보고 빈 사이즈를 점점점점점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자면 xi들이 그러니까 x1이 1이고 예를 들면 x2가 2고 이렇게 해서 x6가 6인데만 나오고 딴 게 안 나와요. 뭐 1.25 이런 거 계속 안 나와요. 보니까 정말 1에서 6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비율을 대충 보니까 다 6분의 1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서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 거죠. 페어 다이를.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 x를 내는 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전체 리얼 넘버로 봐도 되지만 맞아요? 리얼 넘버로 봐도 되지만 안 나오는 것들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SX라고 할까요? 자, 얘는 파이나이트 하죠. 그렇죠? 파이나이트 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에서 언젠가 끝나는 게 파이나이트 한 거죠. 맞아요? 또는 하나, 둘, 셋, 넷 번호를 붙일 수 있는데 무한히 가면 그때는 카운터블 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가 맞아요. 샘플 스페이스가 finite 하거나 countably infinite 하면 그것을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real number with uncertainty인데 나올 수 있는 숫자가 countable 하거나 finite 한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가 set으로 봤을 때 countable set이에요. 그러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확률들은 이 녀석들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 나오는 녀석들, 나올 수 있는 녀석들에 할당되는 확률들만 알면 되고 이 확률들은 어때요? 당연히 확률이니까 0, 1, 4일 거고 다 더하면 1이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6분의 1 다 더하면 1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CDF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CDF는 자, 요 이그젬플을 잘 생각해 보세요. 1에서 6까지 6분의 1씩 나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자, 제가 0에서 값을 알고 싶어요. 얼마일까요? 0 이하인 게 확률 얼마로 나오죠? 0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선 0이에요. 0에서는. 자, 1에서는 주의할 게 있죠. CDF는 이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일 때는 얼마예요? 아웃풋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분의 1에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프로퍼티든 0, 1 사이의 바운드 반드시 돼야 되고 0, 1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non decreasing이니까 여기는 다 0이죠. 여기는 1일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한 번 0이면 그 이전에는 다 0이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0.5도 사실 0이죠. 그러니까 쭉쭉쭉 가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런데 1에 무한히 가까이 가도 0이지만 1은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 흔히.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1에서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나타나요. 아, 요즘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건 시험 문제 보니까 괴랄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하게 그려가지고 뭐 경찰대 입시 문제 이런 거 보면 맨날 디스컨티뉴어스한 거 나오고 큰일이에요. 자, 2일 때 어떻게 되죠? 2일 때. 또 1에서부터는 어때요? 이 직전까지는 또 계속 평온해요. 플랫하죠, 그렇죠?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다 2가 되면 또 6분의 2로 점프해요. 왜냐하면 2 이하인 것은 눈이 1, 2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6인데 6에서는 어떻게 돼요? 3, 4, 5. 6에서는 어떻게 돼요? 6 이하일 때는 확률 1이고 여기 6분의 5예요. 높이가 1이죠, 그렇죠? 1 다음엔 어떻게 돼요? 1 다음에는 이렇게 돼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아까 설명한 프로퍼티가 다 만족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스페셜 케이스긴 한데 일반적인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piecewise, 조각적으로. piece가 조각이잖아요. 조각적 이렇게 얘기해요. 조각적 constant. 알겠어요? piecewise constant 할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jump discontinuities only.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라는 건 뭐예요? 디스컨티뉴어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때요? 여기서 딱 요만큼 어떤 양만큼 딱 점프해서 나타나고 당연히 right continuous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서 접근해요. 쭉 접근하면 우극하니 함수값과 일치하죠. 자, 여기서도 일치하죠. 아, right continuous 맞네.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던 그 유닛 스텝 펑션 있잖아요. 기억나요? 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네. 유닛 스텝 펑션을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이제 p sub i, 그러니까 소문자 p예요. 소문자 p, p sub i. 그러니까 xi가 일어나는 확률. 디스크리트니까 딱딱 확률 값이 정해지잖아요. i 번째 x가 나타나는 확률이.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예, P1U x-x1 더하기 P2U x-x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NU x-x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이 어떻게 생겼어요? 각각이. 얘는 유닛 스텝을 오른쪽으로 x1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x1이라면 쭉 가다가 이렇게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녀석일 텐데 여기에 또 높이는 뭐예요? 점프 양이 요 앞에 있는 P1이죠. 근데 x2가 x1보다 만약 큰 어떤 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쭉 0이다가 여기서 점프를 할 텐데 P2만큼 이미 요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양이 P2만큼 점프를 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x3, 1, 2, 3 순으로 점점 커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또 여기서 점프가 또 나타나겠죠. 요게 P3고.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서 한 것과 똑같죠. 맞습니까? 아까 점프 양이 6분의 1씩이었고 그 6분의 1이 뭐예요? 그 포인트에서 확률 값이었잖아요.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네. 그 다음에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서는 이 유닛 스텝이 right continuous냐, left continuous냐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는 반드시 right continuous 한 걸로 다루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런데 또 여전히 트릭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렉탱글을 두고 폭을 델타로 높이를 델타 분의 1로 한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에 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나 보다 디렉 델타가. 이런 디렉 델타 생각이 쉬운데 또 디렉 델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U of X를 X로 미분한 것을 그냥 델타로 넣는데 이것은 요 오리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거 별로 안 따지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막 그냥 U of X를 미분을 해요. X에 대해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사실 이 녀석은 어때요? 극한 개념을 쓰면 오리진 오른쪽에서 이렇게 막 피크를 치는 녀석이고 얘는 왼쪽 녀석에서 피크를 치니까 이거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더블릿인가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이거 0이라고 놓을 거예요. 우리는. 알겠어요? 그냥 마이너스는 x나 만하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막 이렇게 적당히 이런 거 핸드 웨이빙이라고 하죠. 적당히 넘어가겠어요. 알겠죠? 하지만 유닛 스텝을 미분하면 디렉 델타로 쓴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에 숙제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 다룰 때마다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쓰는 표기법이 또 이렇게도 써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써야죠. P S는 S, X, S는 XI 이렇게 써야죠. 엄밀히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제끼고 얘와 얘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확률 랜덤 베리어블 프로세스 할 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쇼트핸드 노테이션 짧게 그냥 한 게 너무 많아서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그 제법 유명한 그 머신러닝 책 중에서 그 앞에 이 개정판 내면 서문을 다시 쓰는데 거기에 저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구별 안 하고 썼다가 너무 복잡해서 구별을 이번 판부터는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도 나중에 헷갈리는 날이 올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요식과 요식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냥 이것을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이렇게 해요. mass function 어떻게 하냐면 소문자 p를 쓰고요. 항상 이건 대문자잖아요. 소문자 p를 쓰고 대문자 x를 써요. 알겠어요? 소문자 대문자 여기 써놨죠. 네.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괄호를 해가지고 mass가 있는 녀석만 들어갈 수 있게 xi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pi예요. 없는 녀석이 들어가면 0이라고 봐도 되는데 있는 녀석들만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인데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을 정의한 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의 real number with uncertainty가 나올 수 있는 sample space가 어때요? 이게 uncountably infinite set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샘플 스페이스가 0, 1 이렇게 0, 1 사이에 모든 리얼 넘버 이러면 이제 셀 수 없게 무한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 그림 있네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CDF고 이게 PDF인데 아직 뭐 안 배웠지만 대충 뭐 그 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적분이다 미분이다 생각하면 PDF는 CDF의 미분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러면 유닛 스텝을 미분하면 어때요? u of x minus x i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델타 of x minus xi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점프 양만큼 디렉 델타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그림이 먼저 나와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알겠어요? 리피티드 트라이얼을 무지 많이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어떤 특정한 값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0에서 12까지의 실수가 나오고 이게 뭐 균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대충 보니까 이게 12분의 1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때 CDF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요 아래쪽이니까 요거 적분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때는 지금 포인트 매스가 없으니까 점프 디스컨티뉴어스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적분으로 생각해도 돼요.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아까 유닛 스텝을 썼었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2분의 x의 u, x-12에 3에는 막 미분하면 디렉 델타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델타 오브 마이너스 x와 델타 오브 x를 같은 걸로 놓으면 델타들이 막 지워지고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만 쓰는 방식이죠. 그냥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요 CDF가 요렇게 여기는 뭐예요 사실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는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미분할 때 그냥 별일 없어 그러면 돼요. 알겠어요? 연속이고 맞아요? 연속이면 미분할 때 별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나타나면 디렉 델타로 바꿔 넣으면 돼요. 그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사위 아까 던지는 거 있죠. 주사위 던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리드를 스피닝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내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헤즈 테일즈 된 동전과 어떻게 하면 제가 처음에 미안해요. 주사위가 있죠, 참. 예. 어떻게 하면 먼저 동전을 던져요. 페어 코인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굴려서 내보내고 뒷면이 나오면 리드를 굴려서 내보낸 다음에 그거를 X라고 하겠어요. 제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1부터 6까지의 정수에서는 어때요? 딱 그 값이 칼같이 나오는 게 있고 많이 해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12분의 1의 확률로 맞아요? 1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0에서 2파이까지 파이가 3.14니까 6보다 크죠. 2파이까지는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한 함수에다가 디렉 델타 더해 놓은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샘플 스페이스가 어때요? 샘플 스페이스 자체는 uncountably infinite이죠. 하지만 포인트 매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을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샘플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 셋이고 즉 카운터블 셋인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샘플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셋이 아니에요. 포인트 매스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포인트 매스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은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그려줬던 이런 걸 보면 돼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주사위 굴려서 보여주고 뒷면 나오면 스피닝 니들로 각도 얼마인지 동경각 알려주고 그런 게 예를 들면 이런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그리면 책에 없어서 제가 일부러 그렸어요. 이거 어제 그렸어요. 누워가지고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0은 어때요? 0은 계속 0이죠. 0일 때까지는. 왜냐하면 이 이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0부터 1까지가 이제는 서서히 증가해요. 맞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1이 딱 되면 어때요? 12분의 1만큼 이번에 디스컨티뉴어티가 나타나요. 맞아요? 요 높이가 12분의 1이에요. 그러다가 또 1에서 2 사이에서 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요. 그러다가 또 디스컨티뉴어티가 12분의 1만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하다가 자 이제 6이 됐어요. 6이 됐다고 1이 되진 않죠. 점프가 나타났지만 아직 멀었어요. 2파이까지 가면서 쭉 증가해서 2파이가 되면 비로소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6가지 프로퍼티들 만족합니까? 자 1, 0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노톤 죄송해요. 넌 디크리싱 합니까? 넌 디크리싱 하죠. right continuous예요? 하죠. 무한대로 가면 0이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1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확률 구하는 거야 뭐 프로퍼티를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density 펑션은 다시 말하지만 CDF를 미분한 것으로 나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적분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x라고 했으니까 이게 x 플러스로 해야 되고요. x 플러스로 해야 되고 디렉 델타 같은 거 허용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 하는 것은 이 디렉 델타 펑션 관련해서 이거 shifting property라고 하죠.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좀 복습을 하세요. property. 알겠죠? 예. 아니면 간단하게 요 확률과 관련해서 델타 펑션 어떻게 쓰는지 위키 같은 데 찾아서 공부를 좀 해오세요. 자, 목표는 본래 챕터 2를 다 끝내는 거였는데 계획만 창대했고 못했어요. 예.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매틀랩과 같이 제가 보여줄게요. 숙제하기 좀 편하게. 그 다음에 노트는 업데이트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학번 이름 다시 써주시고 예, 퇴실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